처음 시작할 때 변비가 오고 저염식을 계속하게 되면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골골하고 힘들어지고 여러 질환으로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서 고생은 많이 하게 되죠. 주위에서 암 치료를 계속 하신 분들을 지켜보세요. 대부분이 싱겁게 먹어가지고 몸 안에서 어떤 암이 하나 발생됐을 경우에 그 암세포가 장기별로 꾸준히 혈액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죠. 우리 몸의 세포나 뼈나 모든 기관을 형성하고 있는 게 이 미네랄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험으로 보더라도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 이것은 가장 면역의 기본이 되죠. 이 저염식이 서구에서 생겨서 유럽에서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가 이 소금에 대해서 연구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이렇게 오는 맹신이죠. 오히려 우리나라는 음양오행에 이런 이론이 있고 또 세계에서 제일 좋은 갯벌천일염이 있고 죽염이 있고 하니까 이걸 짭짤하게 먹어주고 왜 이걸 싱겁게 먹어야 되냐 연구를 했으면 될 텐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따라서 소국 것은 좋다 하고 저염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체질화되면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수명은 현대의학으로 늘려갈 수 있지만은 실제 제대로 활성화 있게 몸이 작용을 안 하고 사람답게 살지를 못하고 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생만 지속되게 됩니다. 저염식을 3년, 5년, 10년 해가지고 체질화되면은 저염식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맨 먼저 나타나는 게 소화장애고 변비입니다. 몸에서 소금기가 부족하면은 염소는 소화기관에서 역할을 하는데 염산이 돼가지고 소화액이 되죠. 그래서 소금기 섭취가 부족하면은 소화액인 염산이 부족해서 위에가 계속 머물게 되고 또 그 이문 간략근이 열리지 않아 가지고 창자로 소장으로 내려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효가 돼 가지고 그 발효된 가스가 목으로 올라오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되고 암이 되고 이런 걸로 이제 번지게 되죠. 그래서 이문 간략근이 열리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이 소화장애고 임신의 입덧이죠. 똑같은 거죠. 소금기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임산부가 하면은 입덧이라고 그러고 일반 사람이 보면 소화장애라고 그렇게 부르죠. 맨 먼저 소화장애가 오고 그 다음에는 음양오행의 경로를 따라서 그 콩팥이 망가지게 되죠. 혈액의 0.9% 소금기를 유지해 주려고 콩팥이 남으면은 버려주는데 싱겁게 먹어가지고 혈액의 소금기가 0.9%가 안 되면은 소변 중에 있는 나트륨 한 톨이라도 구해서 혈액에다 넣어주려고 하니까 맨 먼저 콩팥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좀 짭짤하게 먹는 것보다 싱겁게 먹었을 때 콩팥이 고생을 훨씬 더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콩팥에서 미네랄을 걸러주고 혈액으로 내어보내주고 그런 흡수율, 여과율이 한 1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신장 투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콩팥이 망가지니까 콩팥하고 간이 협력해서 안 좋은 물질들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줘야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니까 간이 나빠지고 간하고 콩팥이 나빠지니까 혈액이 타개져 가지고 산소를 제대로 심장에 공급을 못 해주니까 심장으로 영향을 가고 그럼 췌장으로 가고 폐로 가고 이런 순서대로 음양오행의 경로를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할 때 그 중간에라도 알고 소금을 짭짤하게 먹어주면 바로 개선이 되고 혈액이 약알칼리성으로 돼서 이 다른 질환으로 확대가 안 되는데 만일 저염식을 계속하게 되면은 처음 시작할 때 변비가 오고 변비도 5년, 10년 저염식을 해서 체질화 돼버리면은 그걸 심하게 느끼지를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지속되고 그래서 이 모든 질환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여러 질환으로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서 고생은 많이 하게 되죠. 바이러스나 암은 우리 몸에서 약산성에서 살고 알칼리성에서는 살기 어려운 여건이 됩니다. 혈액의 소금기는 0.9%, pH로 하면 7.4인데 혈액이 이 약알칼리성을 유지를 시켜주면은 그러한 바이러스나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죠. 감기나 코로나 바이러스 등 이러한 바이러스 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경우에 입 안에가 소화 관련이기 때문에
약산성 pH 6에서 7 사이이기 때문에 가장 살기가 좋아서 똑똑하게 거기에서만 서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목에서 살게 되죠. 코하고 콧구멍과 목구멍이 합해지는 목에서 살다가 증식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폐로 넘어가서 온몸에 퍼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 죽염 알맹이를 소금 천일염이나 그 알맹이를 먹어주면은 입 안이 이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바뀌어가지고 바이러스한테는 살기 어려운 여건이 되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열대지방에서 살다가 시베리아로 이사가서 사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죠. 근데 이게 저염식을 해서 약 알칼리가 산성으로 체질이 산성화되면은 혈액이 응고를 하게 되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혈액 안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들이 살게 되는데, 이 혈소판들이 약 알칼리성에서는 피가 묽어서 살기가 좋은 여건이 되고 활동을 잘 할 수가 있는데, 약 산성으로 돼버리면은 이 종류가 수명을 다하고 죽어서도 끈적끈적한 타게 돼서 혈액이 응고가 돼버리죠. 산성화가 되면은 혈액이 막히기 때문에 그 암이나 바이러스나 모든 것에서 면역력을 잃게 되죠. 그 최근에 코로나가 왔을 때도 돌아가신 분들의 대부분을 보면은 산성 체질이 많아요. 알칼리성 체질은 목을 통해서 폐로 넘어와서 온몸에 번진다고 하더라도 증상만 보이다가 이제 사라지게 돼버리죠. 그 미네랄이 풍부하고 소금기가 유지를 시켜주면 혈액이 면역력이 기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질환에도 이겨내고 온 몸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암이나 이런 종류들을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이 되죠. 주위에서 암 치료를 계속 하신 분들을 지켜보세요. 대부분이 싱겁게 먹어가지고 몸 안에서 어떤 암이 하나 발생됐을 경우에 그걸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면은 그 암세포가 거기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동하고 또 그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항암 치료를 하나 끝나면 그 이치에서 다른 이치로 암세포가 또 이전해서 거기에서 증식을 하면 그걸 가서 또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 계속 쫓아가게 되죠. 이분들한테 제가 30년을 지나오면서 소금으로 짭짤하게 간을 맞춰서 먹고 아침 저녁으로 소금을 먹으면은 혈액이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 암세포나 이런 종류 부위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이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험으로 보더라도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 이것은 가장 면역의 기본이 되죠. 우리 몸의 세포나 뼈나 모든 기관을 형성하고 있는 게 이 미네랄들입니다. 미네랄을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면 모든 장기가 원활하게 작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몸이 원하는 대로 섭취를 해주면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면역력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